이번 대선은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된 윤석열, 그리고 이어서 유례없는 대선에 대해서 또 홍준표 후보, 황교안 후보, 안철수 후보, 이런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3명의 천공도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유튜버 천공이 있습니다. 그를 멀리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준석 천공도사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천공도사, 그는 11월 6일 JT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뒷짐을 짚고 걸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도사답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준석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보게 되면 과연 그는 도사구나, 천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준석의 말입니다. 위기는 늘 있는 건데 지금부터가 더 큰 위기이다. 정말 도사스럽지 않습니까? 청년을 내세우면서 젊은이의 모델처럼 나선 이준석, 그리고 평소에는 항상 귀염둥이 작은 손자 같은 이준석,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위기는 늘 있는 거다. 한 80년 산 사람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다 연습의 결과다. 연기다.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것까지 이제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의 말입니다. 이번 선거는 조직 선거론이 득세한 결과이다. 조직 선거로 윤석열 후보가 결정이 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한 이야기이죠. 조직 선거라는 말 자체가 그게 부정이 담겨 있다. 당 조직에서 윤석열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동원했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큼의 부정 경선을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준석 지도부가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밀어줬으니까 그게 이준석 지도부의 힘이었다 하는 것을 윤석열 후보에게 압박하는 것인가? 보통은 쓰지 않을 말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조직 선거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이어서 마치 대선의 달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당원 50만 명, 당원 몇십만 명 단위에서 조직 선거를 시도할 수는 있다. 이번에 바로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 여기에서 말을 끊습니다. 이제 진짜 대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이준석은 알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준석은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도 한 번 된 적이 없고,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는 선거를 치러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걸 가지고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두 사람이 자기들이 압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 하기 전에 박원순이라는 이름, 오거돈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 말을 하는 것인가? 국민을 그런 식으로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압승을 논할 그런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이준석의 말입니다. 민심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의 확장성이 떨어졌던 것을 극복하는 게 큰 과제일 것이다. 아주 노련하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거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홍준표 후보 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직선거에 패했다. 그리고 민심은 우리가 이겼다. 다 나온 것이죠. 이렇게 이미 나온 본경선 결과, 그리고 이미 나온 평, 이걸 가지고 그럴싸하게 마치 대선의 달인처럼 대선을 수없이 치러보고 대선을 계속 성공으로 이끌었던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이준석 천공도사를 윤석열 후보는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윤석열 후보에게는 김종인 천공도사가 있습니다. 김종인이 전면에 등장하기 위해서 동아일보, 뉴시스, 뉴스원 이런 데서 보도를 하고, 그리고 SNS, 각종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김종인이 빨리 나와야 한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빨리 서둘러서 김종인이 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 가장 서둘러서 오고 싶은 사람은 김종인 자신이겠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손발이 먼저 보인다 하는 겁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원톱 체제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상하겠다 하는데 이미 합의를 했다. 그런데 이것은 11월 6일자 뉴스에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한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윤석열 후보는 이런 식으로 미리 다 결정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이 어떤가?
김종인 씨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준다면 수락하겠다고 했답니다. 자신의 조건이 맞으면, 거기에 맞으면 그러면 받아들이겠다, 맡아주겠다 이랬다는 것이죠. 첫째가 그겁니다. 기존의 윤석열 대선 캠프를 해체하라.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경선 캠프니까 이거를 해체하고 진짜 대선 캠프를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 캠프를 해체하고 김종인 캠프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김종인 씨의 조건이 그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기존 캠프를 해체하고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국민의힘 당 중심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힘 중심의 선대위가 아니다. 그것은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김종인 씨가 전권을 갖겠다고 했답니다. 그게 조건이랍니다. 김종인 씨가 전권을 가지고 윤석열 캠프를 완전 해체하고 전면 새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것이 국민의힘 중심 선대위입니까? 그게 아니죠. 김종인 중심 선대위다. 이렇게 보면 바른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종인 씨 또 전권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 우리가 또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김종인 씨가 전권을 가지고 했던 게 뭐냐? 지난 총선, 문재인 민주당에 180석을 준 그 총선 때 전권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종인이 전권을 갖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황교안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천공도사를 멀리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우선 이들 세 사람의 천공도사와 단절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이들은 다름 아닌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의 말입니다. 내가 선거 과정에서 하이에나를 언급했고 김종인 위원장은 파리떼를 언급했다. 이거 다 윤석열 캠프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말로는 전직 당대표와 현직 당대표가 어느 지점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윤석열은 잘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종인 씨는 당대표인 적이 없죠. 전직 당대표 아닙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김종인이 하는 이야기를, 그것도 윤석열 캠프를 가리켜서 파리떼와 하이에나 무리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두 분이 우려하는 바를 잘 알아듣겠다고 해야 한다. 계시를 내리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방송에서 한 공개 발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캠프의 사람들은 파리떼와 하이에나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직본부장, 직능본부장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보통 내년 광역자치단체장에 나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기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지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의 표를 깎아먹는 일밖에 한 게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준석이나 김종인이나 그 인성이 보수파에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이준석과 김종인이 파리떼, 하이에나, 썩은 시체를 먹는 그런 시체의 고기나 파서 먹는 하이에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예비경선에서 본경선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후보와 한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최종 후보로 당선되기까지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게 해준 윤석열 후보의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토사구팽을 하겠다. 그것도 밖에 있는 객들이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 왜 이들이 천공이며 왜 이들을 쳐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11월 5일이 오기도 전에 윤석열 캠프 해체해야 한다 하고 서두르고 밖에서 이런 것을 소문내고 했던 것이 이준석, 김종인 측인 거 그거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붙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자신은 어떨까? 이거 뉴스에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는 정지 작업까지 해놓았다 하는 시각이 있다. 가지치기까지 다 해놨다. 이준석 자리는 미리 안배해 놨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뿐 아니라 내년 6월의 지방선거에까지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다고 합니다.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도입을 하겠다 하고 이거 이준석이 우겼던 것이죠. 그 틀을 이미 갖춰 놓았고 그 다음에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이준석 본인이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이준석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가동이 될 것이다.
전권은 김종인이 가지고 있고, 보통 대선 패배를 하게 되면 지도부에서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당대표가 보통 책임을 지게 되죠.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대선 승패와 관계없이 이들은 자기 자리에 눌러앉아 있겠다 하는 것을 이미 다 기획을 해놓았다. 김종인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인데 결국 지난 총선 때 김종인 씨는 총선 대패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 들어와서 전권을 쥐고 자기들 둘이서 자기들 자리는 확보를 하고 그리고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것을 벌써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 다 자기 자리 확보하느라고 정신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파리떼, 하이에나라고 하면서 대선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니 정작 자기들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시국에 원팀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중심에 쓴 것만 원팀이 되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천공이 없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는 천공 셋을 쳐내고 대선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그리고 김종인 씨에게 가장 껄끄러운 것이 결국은 홍준표 의원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선에서 이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을 것은 자명하죠.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이미 집요하게 펼치고 있는 것을 요즘 며칠 사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그저 예우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홍준표 후보에게 실제로 실무를 맡아서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큰 변수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실제로 같이 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을 밝힌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본선을 하다 보면 고비가 몇 번 있을 것이다. 이거 진짜 천공도사 같죠?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세계에서는 좀 다들 꺼립니다. 더구나 젊은이가 뭐 이제는 40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윤석열 후보보다는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짐짓 도사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고비가 좀 있기 마련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자문을 구하는 태도로
홍준표 후보에게 다가가느냐, 이거를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이지 홍준표 후보가 실제로 같이 돕고 한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방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도사의 말을 듣고 정말 홍준표 후보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지 그것은 모를 일이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원팀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을 굳이 나서서 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7일 오전 7시경 아주 이른 시간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냉정하게 표 계산을 하는 거다. 표를 어디서 얼마나 받을지 이거 계산하는 거다. 그러면서 어설픈 위아더 월드나 명단 채우기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 걸어서 나가든 쳐서 나가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이거 우리말로 쉽게 해석이 안 되는 표현을 한 것이죠. 걸어서 나가든 쳐서 나가든 나갈 수 있는,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밖으로 나가는, 멀어지는 것인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모인다는 것은 우리라는 영역 쪽에 다시 돌아오죠. 그 이준석 대표가 문재인 화법을 쓴다, 송영길 화법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원래부터 이런 좌파 머리인가?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 싶습니다. 하여간 이 말은 제대로 된 그런 글은 아니지만 결국은 원팀을 구성하려고 헛된 노력을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11월 7일 아침 7시경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일까? 혹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원팀 호소문을 써서 올리려고 한다 하는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아서 그래서 이런 글을 일찍 올린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결국 이 글의 내용은 홍준표 버리고 가자, 이런 뜻이죠. 이것을 공지 올린 셈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때문에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홍준표 후보를 떼어내려고 하는지, 아무튼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밖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홍준표는 버리고 윤석열 캠프는 다 해체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이런 원팀을 만들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되는가? 앞에서 김종인, 이준석이 윤석열을 고립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고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살펴봅시다. 윤석열 캠프 다 해체하고 전면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캠프와 떨어져서 홀몸으로 김종인 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김종인은 전권을 다 가진다고 했습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은 대선에 패배해도 계속 책임지지 않고 당을 맡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것을 치르겠다 이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에서 실패하면 남대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원팀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철저히 고립이 된다. 윤석열 후보를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은 항상 윤석열 후보를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를 바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죠. 11월 7일 오전 7시경에 이준석이 홍준표 버리고 가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올라가고 2시간 뒤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이거 언론에 다 보도가 됐죠. 마치 홍준표 후보가 독자적으로 무엇인가 새로 일을 벌인 것처럼 거의 경선에 불복하는 거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실은 이런 일들이 앞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홍준표 이제 그냥 국회의원인데 홍준표 의원이 독자적인 정치 인생을 걷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지 않겠다. 그렇게 밝힌 것이죠. 이준석이 버리고 가자.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준석이 글을 올리고 2시간 남짓 만에 홍준표 의원의 글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홍준표 의원의 글이 오른 지 30분 뒤에 윤석열 후보의 원팀 호소문이 올라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지 어떻든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 대목에서 지난 경선 내내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는 이상하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준석의 소식 비둘기가 윤석열 측에 많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물론 김종인 씨가 가장 주축이 됐겠죠.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 있을 때 이들이 또다시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물론 자기들이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이 국민의힘의 얼굴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분명하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이제는 자기 힘으로 홀로 서는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 주위에 무속하는 유튜버 천공, 그 다음에 정치적인 천공인 김종인, 비단주머니 이야기하는 천공인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위에서 없애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분석을 해보면 셋이 참 비슷합니다. 특징은 이렇죠. 모든 것을 다 아는 채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윤석열 후보처럼 딱 부러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은 남이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저걸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됐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상하게 정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처음부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저 사람이 문재인을 끌어내렸으면 이러면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윤석열이 인기 있었던 것은 좋다, 싫다, 이것은 내가 하겠다, 아니 그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매사가 깔끔하고 분명해서 그래서 그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말이 분명한 것이죠. 정직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설령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을 분명히 합니다. 사람이 흠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람이 말을 불분명하게 하고 마치 온 세상을 다 자기가 알고 있는 듯이 하는 것은 그건 사람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옆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세 사람의 천공, 그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 이번 경선 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하향 곡선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인기가 계속 떨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일 때, 그리고 총장에서 막 나왔을 때, 그때 국민의힘 당원이 좋아했습니까? 아니면 국민이 그냥 좋아했습니까? 그냥 국민이 좋아했죠. 사람들이 그냥 좋아했던 겁니다. 하도 거짓말쟁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좀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말쑥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거짓말 안 하고 설령 자기가 한 대 쥐어 박힐지라도 그건 못하겠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윤석열이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경선에서 어땠습니까?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았죠.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기는 됐지만 처음보다 점점 더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더 쇼를 잘하고 이준석이나 김종인처럼 그런 술수를 부리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원래의 윤석열, 자기 자신의 색깔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자신의 모습으로 대선 본선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는 어땠습니까? 최재형 후보에게 비닐 주머니를 주겠다고 했죠. 그런 인간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처음 윤석열 씨에게 비단 주머니 3개를 주겠다. 그 비단 주머니는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너는 적어도 3번 만날 거다. 그러니 내가 3개 주겠다. 물론 누가 시켜서 했겠지만 결국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비단 주머니 20개 주겠다. 그러면 20번 죽을 고비를 못 넘기면 그만이고, 이런 소리를 한 거죠. 이런 이준석 같은 아마추어 천공이 옆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 자기 자신으로 스스로 자기가 신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신인의 모습을 다 잃었습니다. 본인이 언론에 나온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무대에 있는 배우 얼굴이지 그게 윤석열의 얼굴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후보 이도저도 아닌, 그리고 마무리도 되지 않은 말을 제법 못된 정치인들처럼 곧잘 흉내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버리고 가자고 하면서 그 무렵에 한 이야기 중에 쓸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윤석열 후보더러 흔들리지 말고 혼자 가라 이랬죠. 그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 이제 흔들리지 말고 혼자 꿋꿋하게 가야 하는 겁니다. 이 3사람의 천공도사를 쳐내고 윤석열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전권을 가진 그런 원팀을 구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설령 말실수를 해서 중간에 피해를 끼칠까봐 스스로 나간 사람들까지, 그들은 모두 윤석열 후보와 함께 싸운 전우이자 동지인 겁니다.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준석, 김종인에게는 파리떼, 하이에나일지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서는 은인이고 동지인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인간이 아니고 이걸 모르는 자에게 운은 따르지 않습니다. 동지를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유례없는 대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모두에게 경선이 끝나지 않는 대선이다. 바로 이게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봅시다. 이낙연 후보는 경선에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없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에 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이낙연의 선거운동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캠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특징인 것이죠. 자기는 대선 후보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그만둬서도 안 되는 게 당을 위한 그런 자세다.
그게 이번 대선입니다. 국민의힘 황교안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는 최종 경선 후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황교안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없게 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굳이 황교안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이러한 사명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누구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그 캠프에 합류하겠다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한 황교안의 선거운동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떻습니까? 홍준표 후보도 최종 경선 후보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없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한 홍준표의 선거운동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 캠프에 들어가서 합류하면 그 후보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독립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날아간다고 하면은 그쪽만 날아가게 하겠느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도 같이 날려보낸다. 또 그만한 위험은 있다고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자기들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아놓고도 말로는 못하는, 그리고 실제로는 거기에 승복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하고, 유사시에는 바로 그가 당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의 대선 정국입니다. 그러면 이들만 그런가? 아마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앞에 한 이야기들이 과연 그렇다 하고 더욱 쉽게 납득할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골칫거리다. 저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유례없는 대선이라고 했죠. 예전처럼 후보 단일화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 본인도 단일화 안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가? 안철수 후보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만일 문재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당의 대선 후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그냥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센 후보인 것은 맞죠. 단일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이 투표로 단일 후보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은 여느 때와 다르다. 특별하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안철수 후보는 당연히 웬 떡이냐 하면서 대통령 하겠죠.
이번 대선은 바로 이런 유례 없는 대선이다. 그래서 각 당에서는 경선이 끝났지만 경선이 끝나지 않았다. 이게 지금의 상황인 것을 아는 데서는 알 것이고 모르는 데서는 모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각 후보들이 경선이 끝난 뒤에 각자의 선거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거식으로 저게 경선 불복이냐 아니면 허튼 짓이냐 이런 식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러하지만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불운하여 날아가는 시간이 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최선을 다해서 대선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